네, 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영수입니다. 오늘이 1월 22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1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해서는 조금 맥빠지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받게 되죠. 자, 미국 증시는, 자, 이른바 바이드노믹스 기대감 때문에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최소한 나쁘지 않았고, 그중 나스닥이나 또는 S&P 500 지수는 역시 이른바 바이든 랠리죠. 자, 그런 랠리가 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비교적 괜찮은 분위기였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초까지 전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간 증시가, 자, 우리나라 한국 증시였었습니다. 자, 그럼 기세가 충분히 나올 만도 했던 건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죠. 자, 미국 증시보다 못한, 다소 밋밋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막판에는, 현재 낙폭이 약간 좀 깊어지는 듯한 그런 흐름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강후약식으로 장중 지수가 밀리게 하는 어떤 외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자,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내면적입니다.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재가 좀 작용된 듯 합니다. 자, 그것이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와는 별도로, 자, 우리 증시는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조금 현재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 자,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정 기간, 단기간이 되겠죠. 단기간 횡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태가 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 자, 이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이제 봐야 된다 하는 건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지수가 옆으로 횡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편적으로, 자,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중소형 개별 종목 그중에 테마 또는 어떤 특정 자리를 갖고 있는 어떤 인기 섹터나 또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어지러운 개별 종목 장세가 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른바 1 플러스 4에 해당되는 이 시장 상승 장세 골격에 되는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 및 주변에 있는 다른 대형 주가들을 포함한, 자, 그들 정석적인 투자 대상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나오고, 개별 종목이나 또 어떤 그와 연관된 그런 류의 어떤 인기 기세가 분출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했을 때 상당수의 일반 개인들은 마음이 흔들릴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약간 걱정이 돼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빠지시지 마시고 여태까지 그래왔듯 그때 상황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1 플러스 4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SKC나 하나솔루션이나 또는 LG전자나 이런 류의 종목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현재 그 정진 계속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있을 수 있는 종목 장세가 상당히 화려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심지어는 정치 테마주까지 횡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주들이 또 좋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속출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설사 그런 상황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빠지지 말자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밋밋한데요. 오늘은 좀 빠졌어요.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현재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실적은 좋을 것으로, 깜짝 실적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이슈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아니,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못 만들 정도로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 있죠.
또 삼성전자가 인텔의 칩셋을 수주하게 됐다는 것도 큰 이슈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악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악재가 좀 약간 골치가 좀 아픕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우리 시장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죠. 약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또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최상위 1, 2, 3는 좀 약한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대형주들은 조금 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네이버, 또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중에서 현재 시가총액 5위권, 6위권에 있는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인데, 자, 이들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그들 종목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대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에 나가고 있죠. 자, 이쪽으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도 괜찮고요. 또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이거나 또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매도 재개, 연기를 할 것이 유력시 된다는 건데요. 이게 다소 이제 문제가 좀 됩니다. 정부 내지 특히 관계 당국이 좀 왔다 갔다 하죠.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정치권 입김이 많이 작용된 듯 합니다. 공매도 재개는 하는데 일단 3월 달이 아니라 6월 달로 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 허용을 한다는 거죠. 제도도 또한 보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공매도가 허용돼야 사실상 일부 종목들은 그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이제 그것은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순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순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들이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등의 대형주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건데 그게 원천 봉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치에 비해서 현물지수가 공매도가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선물에 비해서 고평가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것 때문에 외국인도 더 나가서 그런데 아주 민첩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금융투자권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일환으로 비차익 매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그 물량을 일반 개인들이 받아주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또는 그와 연관된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지수 탄력성이 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주가 탄력성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금융투자가 개장 초대규모로 매도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 최근 시가총액 1, 2, 3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이 그들 종목이죠. 그들 종목이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의 사우스 브릿지라고 하는 반도체 칩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 중앙처리 장치를 보조하는 칩셋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사우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을 위탁 생산 수주를 받았죠. 이른바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 하는 건데 원래는 큰 기대까지는 안 했던 건데 그래도 은근슬쩍 인텔의 사우스 브릿지 말고 GPU, 즉 그래픽 카드를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패를 했다는 거죠. TSMC, 대만의 TSMC가 받아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하고 인텔은 서로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GPU라고 하는 핵심
그래픽 카드 설계 부분이 삼성전자한테 노출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죠. 자, 그것을 좀 회피한 측면이 좀 있었고, 자, 그래서 수십 년간 파운드리의 전문화가 된 현재 TSMC한테 그것을 맡긴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들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약간 실망스러워도 크게 문제될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래도 인텔에서 수주로 나왔으니까 절반 정도의 성공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향후 CPU 가장 중요한 것이죠. CPU 중앙 처리 장치 인텔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CPU를 수주하는데 발판이 될 소지가 없다 하는 건데, 지금 인텔은 매우 절박합니다. 자체 제작을 한답시고 지네들이 직접 CPU를 생산을 해봤는데 결국 해놔놓고 보니까 미세화에서 걸렸다는 것이죠. 미세화가 잘 안 돼요. 즉 10나노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지네들 자체 CPU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현재 대만의 TSMC에서 만들어준 7나노 기반 또 AMD CPU에 비해서 다소 처지는 듯한 밀리는 듯한 그런 상황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만의 TSMC가 경쟁사 AMD의 CPU를 만드니만큼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삼성전자한테 그것을 의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왕 반쪽짜리 사우스 브리지를 위탁 수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 약간의 경쟁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한테 그것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작년에 퀄컴,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굴지의 빅테크에서의 파운드리 부분을 수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차 넓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경쟁 상대사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의 CPU마저도 수주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그 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차량용 반도체가 현재 품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VW, 폭스바겐입니다. 도요타, 포드, 자, 이들은 이미 차량용 반도체 품귀 때문에 지금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일부 생산 축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GM도 생산 라인을 일부 가동 중단을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공급은 모자르고 수요는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 참고로 현재 그 전기차나 또는 자율주행차가 있는 것도 아닌 현재 있는 차량만 해도 ECU 통합 제어 장치입니다. 또 인포테인먼트, 현재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고요. 또 각종 센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지 센서가 있죠. 동작 인식이나 사람 인식, 안면 인식, 다 그런 거, 목소리 인식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목소리 인식은 뭐 크게 아직까지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지금 이미지 센서는 상당히 많이 수요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있는 차량에서도 약 200개 내지 400개 정도의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씩 둘씩 품귀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오토 전반적인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미 BMW나 아우디 같은데 좀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시판될 아이소셀 오토도 이제 생산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지 센서입니다. 차량용 이미지 센서까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인한 삼성전자의 상당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파운드리 쪽과 또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 칩 설계 부분, 이쪽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낼 소지가 상당히 높고, 이미 작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포함된 매출이 10조에서 12조 정도 있다가, 15조 정도 있다가 작년부터 20조 단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 25조 내지 30조 정도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금으로 봤을 때는 획기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영업이익 규모는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사실은 주목받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1조 원 내지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규모가 40조 원 정도 내외라 했을 때 1조 내지 2조 정도라고 한다면 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비메모리 반도체, 거기에 파운드리 이렇게 다 포함해서 최소한 3조 원 내지 5조 원 정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거의 두 자리가 될 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그 부분이 성장한다. 폭증한다. 영업이익이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향후에 이 부분이 수급이 개선되는 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 못 움직인다고 해서 답답해 하거나 더 나가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장근이 기대가 돼요. 지금 당장은 뭐 그전에는 얼마 전까지 마른 장작이었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젖은 장작이 다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손질 무거웠네요. 다시 햇빛이 났을 때 마르면 다시 벌벌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장을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우리 시장에 들이운 현재 대외 악재는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내적 악재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약간 골치가 아파요. 일단 이재용 쇼크,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공매도 재개를 한다고 했다가 그걸 연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정책 리스크입니다.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다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이 공유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그 정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초헌법적인 한데 발상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외국인과 또 그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기관들의 시각을 다소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보수적이다. 그런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스탠스로 좀 바뀌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소 약간 주춤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또 빠른 시간에 해결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약간은 가벼운 그런 정도의 악재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 때문인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왔어요. 5원이나 올라와서 1103원 정도가 됐고요. 자, 오늘 뭐 우리 시장은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한 것도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수급인데요. 자,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들이 1조 3,600억, 외국인도 2,75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대거 매도를 했고요. 또 프로그램 매도가 7,200억 원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라리 이건 좀 나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매는 어차피 단기니까요. 다만 최근 들어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좌측 하단에 있는 차트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현재 봅니까? 아래쪽으로 현재 파란선의 막대가 이제 순매도한다는 건데요. 계속 매도를 하죠. 최근 우리 증시와 관련된 그러한 악재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는 것과 관련돼서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플러스가 되면 그때는 또 삼성전자 위제 지수 관련주들이 탄력이 나올 것인데 지금 이런 정도로 하면 당장 그런 탄력을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거기까지고요. 조금 더 시장을
보도록 하죠. 시장 특징을 보면 그래도 보통 이런 장세일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월등하게 좋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코스피한테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을 보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또는 호텔 신라나 또는 코스맥스나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주 기타 뭐 심지어는 정치 테마주까지 횡행을 하는 그런 모습, 또 일부 바이오주들이 더 크게 올랐죠. 오늘 같은 경우에 셀리보리 같은 종목도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재료를 갖고 있거나 분위를 타는 종목들이 시세 급등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 그것이 상당히 심화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상황 그런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되는데요. 세 가지 종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자, 우리 종목 1 플러스 4 중에 한 종목인 네이버, 그리고 오늘 삼성 SDI, LG화학이나 삼성 SDI 둘 중에 하나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삼성 SDI 갖고 계신 분은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SKC까지 보는 그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네이버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네이버가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오늘 갱신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미국의 웹소설 플랫폼사 왓패드를 인수한 것과 관련돼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정리를 네 가지 의미로 이렇게 추계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그 네이버가 갖고 있는 많은 콘텐츠 이것이 다양화된다 하는 것, 그것이 조금 더 심화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세계화, 세계화라는 부분은 적어도 카카보다 훨씬 더 어, 잠재력이 큰 그러한 그들의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지금 웹소설이거든요. OSMU라고 하는 것은 One Source Multi Us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스는 한 개인데 그 한 개의 소스를 통해서 많은 어떤 다른 사용처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설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다른 또 연계된 뭐 그런 그 기획까지 할 수 있겠죠. 그게 One Source Multi Use인데 네이버가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재력의 시간이 지나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에서 일단 웹소설 플랫폼사 와페를 인수한 곳에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특별히 더 부각된 것은 이 개념인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 지금 그 편의점 중에 CU라고 있죠. CU와 협력한다는 것이 이제 어제 보도된 내용이네요. 거기에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스마트 편의점에, 즉 그냥 편의점이 오프라인상의 편의점이 아닌 온라인과 연계되는 스마트 편의점 시장의 진출 또는 그 시장을 만든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결국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는 것이고,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가 또 있습니다. 자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온라인 시장이죠. 그런 것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그 O2O 단순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도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그 서비스 체계가 이제 구축되고 있는데 그 시장을 네이버가 현재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의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접목을 통해서 현재 자체 클라우드 내지 AI 등 그들이 즉 네이버가 준비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이죠. 한국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던 건데 그 부분을 현재 네이버가 우리나라 그 어떤 업체보다도 앞서서 적용시키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변 관련된 업체와 또는 이종 업체와 합종 운행, 즉 서로 옆으로 연합하고 또 수직으로 대결하고 이런 식의 개념이 합종 운행인데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M&A를 한다든가 합작회사를 만든다든가 협력한다든가. 대표적인 곳이 현재 CJ와 지분 맡기고 한 SM 엔터테인먼트에 또 지분을 인수한다든가 또는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 야후집행과 라인이 합병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현재 해외 시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타종 또는 다른 경쟁업체와 협력하거나 또는 합병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장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을 활발하게 하는 그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IT, 특히 빅테크들은 그러한 합종 연행을 하는 트렌드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가만히 보면 그전 네이버가 처음에 창업됐을 때 이후에 우리나라 검색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는 그 단계까지 1차 진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한 골격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최근 들어 작년부터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제2차 진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어디까지 진화할지, 즉 주가를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다. 단지 최소한 40만 원 이상 올라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가 LG화학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오늘은 뭐 삼성 SDI가 혼자서 6%나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LG화학은 시가총액이 3위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한 6위 정도 될 거예요. 약간 시가총액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에서 탄력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감안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삼성 SDI가 올라간 것은 LG화학보다 뛰어나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삼성 SDI가 뭡니까 그 해당되는 그 별도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대증권에서 분석한 내용이라는데요. 금년부터 사실 이 부분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SDI가 하고 있는 2차 전지 중 현재 IT용 2차 전지도 있고요. 또 EV 전기차 내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쪽에 공급되는 2차 전지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전기차 내지 ESS에 공급되는 이른바 중대형 2차 전지, 전기차형 2차 전지 분야는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적어도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 상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애물단지였다는 건데, 하지만 금년부터 이 부분이 흑자 전환이 되는데, 단순한 흑자 전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분석한 레포트가 나왔다는 건데, 현대증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흑자 기조의 원년이 된다는 건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낸다는 건데 여기에는 원통형 테슬라에 쓰는 자동차에 쓰는 그 뭡니까 그 배터리가 파우치형이나 각형 배터리가 아닙니다. 원통형 IT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를 연결시켜서 만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돼서 그 수급이 타이트하고 그에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는 삼성 SDI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의 빅테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솔루션 업체입니다. 자, 이들이 최근 들어 서로 앞다투어 현재 그 전기차 내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과 생산에 지금 또는 협력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속된 말로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죠. 아주 경쟁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현재 테슬라가 그렇게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주변에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런 기존 전기들, 기존 그 자동차 업체들, 뭐 도요타도 있고요, GM도 있고요, 또 폭스바겐도 있고요, 또 BMW도 있습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앞장서서 현재 그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스텝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을 소지가 높다. 라는 그런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2차 전지 시장은 수요는 넘치고요. 공급은 모자라는 상태가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관점이고, 그랬을 때 삼성 SDI의 실적 전망은 금년부터 흑자 전환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적이 이제 급속도로 좋아진다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건데, 자, 그래서 삼성 SDI가 1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삼성 SDI가 그 정도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현재 그와 현재 같은 수준의 또는 일정 부분 또 다른 부분에서 훨씬까지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동등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현재 LG화학도 각광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오히려 삼성 SDI를 쫓아가는 것보다 현재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LG화학을 매수해 두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시점,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가 길어진 뭐 얘기하죠 뭐. SK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중국의 블루파크 SE라는 데를 이제 지분을 인수를 했다는 건데, 자, 이 업체 뭐 하는 회사냐면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전기차의 지금 현재 개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계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를 사용합니다만은 지금 이 전기차는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어, 차체만 팔고 배터리는 교환을 해줄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중국의 블루파크입니다. 이 시장은 배터리 공유라는 개념으로 한 우버나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어, 아,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유력한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고 그것도 세계 최대 시장은 중국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최대 전기차 또는 그와 관련된 부대 사업의 최대 시장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우리나라 그 어떤 업체보다도 앞서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SK그룹은 중국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현대차보다도 그 효율성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는 이미 7년 전, 8년 전에 베이징차 합작 이후에 만들어진 상태인데, 교두보를 넘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즉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을 사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래차 내지 에너지 솔루션 측면에서 봤을 때 SK그룹이 상당히 그 그룹의 역량이 직결되고 있는데, 이른바 미래차 내지 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구축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SKC는 그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고체 소재입니다. 액체 소재는 SK 이노베이션 또는 SK 머티리얼스 같은 데서 담당을 하겠지만, 고체 소재는 SKC가 담당한 소지가 대단히 크죠. 현재 뭡니까? 그 일렉포일을 현재 담당하고 있듯이 말이죠. 현재 동박이죠, 동박. 동박을 담당하고 있듯이 이 고체 소재는 차세대 배터리에서는 상당히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액체 소재는 폭발이나 또는 저장하는 데 편의성이나 그런 것에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는 현재 그 배터리죠. 고체 소재 쪽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SKC의 역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소지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SKC가 그동안 주가가 못 갔어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안 갖고 있으면 사야 된다 주장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안 갖고 있으면 사야 되고 갖고 있으면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일 종목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 종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